저는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수많은 남성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과 상담을 나누다 보면 어느 순간 꼭 한 번쯤 나오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자위와 전립선 건강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어떤 습관이 내 몸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을까요? 특히 많은 남성들이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는 자위 행위. 겉보기엔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사실 전립선에는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임상에서 늘 말씀드리곤 합니다. 자위 중에는 전립선이 마치 특별한 생체 반응의 파티에 초대된 듯 다양한 변화들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 중 일부는 깜짝 놀랄 만큼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죠. 하지만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경험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자위가 전립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과학적이고도 현실적으로 풀어보려 합니다. 특히 6가지 주요 변화가 핵심인데요. 이는 혈류, 호르몬 분비, 세포 내대사 등 다양한 생리학적 반응과 연결되어 있으며 장기적인 전립선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나면 자신의 생활 습관을 좀 더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고 미래의 삶의 질을 위한 튼튼한 기초를 다질 수 있습니다. 댓글로 고민을 나눠주세요. 우리는 당신의 회복을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혜의 흐름 희진 채널을 구독하시고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변화 1. 자위와 전립선암 위험 놀라운 상관관계. 조금 민감한 이야기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입니다. 바로 자위와 전립선암의 상관관계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규칙적인 사정이 전립선암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정은 전립선 내부에 쌓인 발암 물질이나 염증 인자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립선을 비유하자면 끊임없이 분비와 저장을 반복하는 작은 공장과도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대사 산물과 호르몬 부산물이 계속 쌓이게 되죠. 이것들이 장시간 배출되지 않으면 전립선 내세포의 손상이나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국 전립선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달에 21회 이상 사정한 남성들은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유의미하게 낮아졌다고 합니다. 물론 반드시 이 숫자를 맞춰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핵심은 규칙적인 성기능 활동이 전립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립선암이라는 질환은 단일 요인으로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유전적 요인, 식습관, 생활 패턴, 전반적인 건강 상태까지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실제 사례 74세 정수연 씨의 변화. 제가 진료했던 74세 남성 정수연 씨는 가족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전립선암으로 투병했던 기억이 강하게 남아 늘 걱정을 안고 살아오셨죠. 하지만 그는 고민만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의료진과 상담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해결책을 찾아갔습니다. 생활 속에서 변화를 주기로 마음먹은 그는 규칙적인 성생활 유지, 십자화과 채소 브로콜리, 양배추 등 섭취, 호르몬 균형에 도움을 주는 가벼운 근력 운동, 주기적인 전립선 검진, 이러한 실천들을 꾸준히 이어갔고 6개월쯤 지나자 본인도 느낄 만큼 컨디션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건강에 대한 불안보다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정수연 씨의 말이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정리하며 물론 사정만으로 전립선암을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건강 습관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 적당한 운동, 정기적인 검진과 함께 적절한 성생활 역시 중요한 건강관리 요소라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사정이 전립선 일시적 축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 역시 많은 남성분들이 전혀 모르고 계시는 중요한 포인트랍니다. 변화 이 전립선의 일시적 축소와 청소 효과. 임상 경험상 많은 남성분들이 사정이 전립선 내부에 어떤 직접적인 생리 변화를 일으키는지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사정은 단순한 쾌감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특히 전립선 안에는 ACC Anterior Commissure Conduit라는 구조가 존재합니다. 이는 흔히 전립선 배출 통로라고도 불리며 사정시 내부에 쌓인 분비물과 노폐물을 체외로 배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전립선은 일시적으로 내부 압력을 낮추고 염증 가능성도 줄이게 됩니다. 즉, 일종의 전립선 대청소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정 후에는 많은 남성들이 몸이 가볍고 기분이 편안해졌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남성들, 특히 사정 횟수가 적은 분들은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정액이 장기간 쌓이면 전립선 내부의 압력이 증가하면서 일시적인 정체와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골반 저부의 묵직함, 빈뇨 증상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현상은 특히 전립선 비대증이나 만성 전립선염을 앓고 있는 분들께 더욱 문제가 됩니다. 저는 이를 집안의 하수구에 물이 고여 곰팡이가 생기는 것에 비유하곤 합니다. 실제 사례 72세 이기남 씨. 72세의 이기남 씨는 은퇴 후 성생활이 거의 끊긴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지 하복부에 묵직한 통증이 생기고 밤마다 자주 깨어 화장실에 가는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었지만 저는 그분의 전립선이 장기간 사정 부족으로 인해 부풀어 오르면서 압력이 증가한 상태라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분은 처음엔 놀라워하셨지만 제가 정기적인 사정이 전립선 순환을 돕고 염증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자 진지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후 본인의 페이스에 맞춰 조절하며 실천하신 결과 복부 불편감은 현저히 줄어들고 야간뇨도 훨씬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경험이 모든 분께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자신의 몸의 신호를 관찰하고 불편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 상담하는 것입니다. 사정은 전립선 우려를 완화하는 자연스러운 생리적 반응입니다. 하지만 만약 사정 이후에도 불편함이 계속되거나 효과가 일시적이라면 그건 단순한 노폐물의 문제를 넘어선 기저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변화 3 호르몬의 롤러코스터 테스토스테론과 DHT. 남성이 자위를 하거나 사정을 할 때 체내 호르몬 수치에 급격한 변화가 생깁니다. 대표적인 것이 테스토스테론과 DHT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입니다. 성적인 흥분 상태에서는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일시적으로 상승하지만 사정 직후에는 그 수치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젊은 남성이라면 이 변화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체내 보충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금세 정상 수치로 회복되죠. 마치 항상 준비된 작은 모터처럼요. 하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테스토스테론의 자연 생성량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사정이 잦아질 경우 일시적인 무기력함, 피로감, 회복 지연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60에서 70대 남성분들이 자위 후 예전보다 더 지치고 힘들다고 느끼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다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변화는 대부분 24시간 내로 정상 수치로 회복됩니다. 테스토스테론의 형제 DHT.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호르몬이 있습니다. 바로 DHT입니다. 이는 테스토스테론의 강화형으로 남성 발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수치가 높아지면 전립선 비대와 탈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사정은 DHT 축적을 줄여 전립선 비대증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DHT 수치가 너무 낮으면 성욕과 활력이 저하되고 반대로 지나치게 높으면 전립선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균형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 68세 박기범 씨.
저희 병원에 오신 68세 박기범 씨는 한동안 무기력하고 집중력이 떨어졌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그는 매일 밤 자위를 반복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해 테스토스테론과 DHT의 호르몬 균형이 흔들린 상태였습니다. 저는 수면을 충분히 취하고 근력 운동과 단백질 중심의 식사로 호르몬 밸런스를 회복하는 생활 습관을 제안드렸습니다. 몇 달 후 그는 에너지도 돌아오고 활력도 되찾았다며 웃으셨습니다. 마무리하며 나이가 들수록 성생활은 단순한 욕구 해소가 아니라 호르몬 관리, 전립선 건강, 정신적 안정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스스로의 몸을 정확히 이해하고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강한 사정 리듬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전립선을 위한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관리 방법일 수 있습니다. 변화 4. 사정과 전립선 혈류 증가 일시적 팽창의 원리. 전립선 건강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변화 중 하나가 혈류량의 증가입니다. 자위나 성행위 중에는 전립선으로 유입되는 혈류가 갑작스럽게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이는 성적 자극 시의 자연스러운 생리 반응으로 전립선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 위치하며 정액 생성에 관여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성적 자극을 받게 되면 전립선은 마치 먹이를 기다리는 아기처럼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빠르게 흡수합니다. 이 과정은 곧 사정을 준비하는 단계로 이어지죠. 대부분의 남성에게는 특별한 불편 없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미 전립선이 커져 있거나 염증이 있는 경우, 이 갑작스러운 혈류 증가가 전립선의 일시적인 부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골반 부위에 압력이 느껴지고 사정 중 혹은 직후에 복부가 더부룩하거나 약간의 불쾌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실제 사례 74세 조남기 씨. 74세의 조남기 씨는 경미한 전립선비대증을 가지고 있었지만 평소에는 큰 불편 없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정 이후 하복부에 불편감이 반복적으로 생긴다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 탓이겠지 라고 넘기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감이 심해져 수면까지 방해할 정도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료 후 저는 설명드렸습니다. 성적 활동 시 혈류 증가가 커진 전립선을 일시적으로 자극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지속적인 문제가 아닌 일시적인 생리 반응일 수 있다는 점을요. 그러나 동시에 불편을 줄이기 위한 방법도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수분 섭취 늘리기, 식단 조절 그리고 골반저 이완 운동을 통해 사정 후의 부종 반응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조남기 씨는 이후 생활 습관을 조정했고 사정 이후의 불쾌감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며 안도하셨습니다. 주의해야 할 신호들. 전립선의 일시적 팽창은 자연스러운 혈액 순환의 반응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정 이후 잠시 지나면 몸은 다시 안정됩니다. 하지만 복부 통증이 지속되거나 변보기가 불편해지고 야간요나 통증이 계속된다면 이는 단순한 혈류 문제를 넘어선 기저 질환의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정밀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위 그 자체가 전립선에 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립선 비대증, 염증 등의 문제가 있다면 그로 인해 증상이 더 뚜렷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변화 5. 배뇨 기능에 미치는 영향. 많은 중장년 남성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또 하나의 주제는 배뇨 건강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자위가 이 배뇨 기능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십니다.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 위치하며 요도의 일부분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 따라 소변의 흐름, 긴박감, 빈도에 영향을 줍니다. 사정 시 전립선은 수축했다가 다시 이완되는데 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요량이 증가하거나 소변이 급하게 마렵거나 나오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전립선이 커져 있을수록 이런 현상은 더 두드러집니다. 실제 사례 70세 김상우 씨.
70세의 김상호 씨는 야간요가 잦아지면서 처음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거겠지 하고 넘기셨지만 진료 결과 전립선이 약간 비대해진 상태였고 사정 후 배뇨에 어려움을 느끼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활 속에서 수분 섭취 시간 조절, 커피, 알코올 섭취 제한, 증상이 심해지는 시간대 기록, 이렇게 일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증상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권했습니다. 그 결과 밤중에 자주 깨는 일이 줄었고 배뇨 시의 불편감도 점차 완화되었다는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주기적인 사정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립선이 커져 있는 상태에서의 사정은 오히려 골반 근육을 이완시키고 정체된 액체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비뇨기과 전문의들은 주기적인 사정이 전립선을 더 유연하게 만들고 염증 위험을 낮춘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개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몸의 반응을 세심히 관찰하고 사정 후 소변 보기가 불편하거나 통증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사정이 배뇨 패턴에 미치는 영향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전립선의 건강 상태, 수분 섭취, 평소의 생활 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최근 들어 배뇨 기능에 변화가 생겼고 그 변화가 성활동과 연관되어 보인다면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꼭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물 충분히 마시기,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전립선 관리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 나이가 들어도 배뇨 건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변화 육순환계와 심혈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전립선 건강 이야기의 마지막 변화는 바로 혈액순환과 심혈관 기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사실자위든 파트너와의 성관계든 성적인 활동을 할 때마다 우리 몸은 심박수가 상승하고 혈관이 확장되며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온몸으로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이는 일종의 가벼운 유산소 운동과 유사한 심혈관 자극 효과를 일으키며 신체 전체의 에너지 충전 같은 활력감을 안겨주죠. 혈압과 스트레스 반응, 특히 성행위 중 분비되는 일산화질소 나이트릭 억사이드는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일시적으로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위나 성관계는 자연스러운 스트레스 해소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성활동은 스트레스 유발 염증 수치를 줄이고 심장 기능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실제 사례 73세 정윤철 씨. 재계 진료를 받으러 오신 73세 정윤철 씨는 활발한 생활을 유지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관계 중 극치감 이후 갑작스러운 어지러움을 호소하셨습니다.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지만 어느 날은 어지럼증이 심해져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성적 활동 이후 일시적인 혈압 저하 현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생활습관 조절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드렸습니다. 수분 보충, 자극 강도 조절, 식사 조절 등을 통해 그분은 불편함 없이 성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순환 기능이 성기능에 미치는 영향. 혈액순환 기능이 저하되면 발기 기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60대 이후 남성 중 많은 분들이 발기 유지에 어려움을 호소하시곤 합니다. 이는 단순히 성적인 문제라기보다 고지혈증, 동맥경화, 당뇨 등 순환계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의들은 발기 상태가 심혈관 질환의 초기 징후가 될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발기는 전적으로 혈액 유입과 정맥 차단의 균형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물론 자위 하나만으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전체적인 건강관리 전략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적절한 성적 활동은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민감하게 살피는 것입니다.
사정 후에 어지럼증이 있거나 가슴이 답답하게 느껴지거나 맥박이 불규칙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단순한 일시적 증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심장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성 건강과 심장 건강은 결코 별개의 영역이 아닙니다.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특히 중년 이후에는 그 연관성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따라서 평소부터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잘 관리하고 혈액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신경 써야 우리 몸 전체가 건강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6가지 변화를 되돌아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립선암의 위험과의 연관성, 사정 후 일시적인 전립선 축소 현상,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 전립선 혈류 증가, 배뇨 기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순환계 건강과의 관계까지.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생리적 현상으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이 변화들은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이 성적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고 그 반응이 건강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들입니다. 자신의 몸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삶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성적인 자기 관리 건강의 일부로 보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자위라는 단어 자체가 부끄럽고 말하기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전립선 기능, 호르몬 균형, 정신 건강, 배뇨 및 순환 기능,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질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핵심은 적절하게 몸의 반응을 살피며 과하지 않게입니다. 만약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거나 신체적 혹은 정신적 불편이 느껴진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삶의 기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몸을 더 깊이 이해하고 조금씩 조율해 나간다면 삶의 후반기도 충분히 활기차고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적절한 자위 vs 과도한 자위, 그 경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위는 많은 성인 남성에게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행위입니다. 손이나 도구를 이용해 생식기를 자극함으로써 성적인 흥분과 만족을 유도하는 이 과정은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전혀 해롭지 않으며 오히려 심리적 안정과 수면의 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위 중에는 도파민과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우울한 기분을 완화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몸과 마음이 이완되면서 많은 분들이 사정 후 숙면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죠.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그 빈도와 방식입니다. 자위 행위가 너무 작거나 강박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몸이 충분히 회복할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피로감, 집중력 저하, 근육 약화, 정액질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루에 여러 차례 자위를 반복하는 경우 개인차는 있지만 다음 날까지 무기력하거나 기운이 빠지는 느낌이 지속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일시적인 호르몬 불균형과 관련된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생 문제가 반드시 동반됩니다. 소독되지 않은 기구나 과도한 압박 자극은 생식기에 상처를 입히거나 외부 세균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감염성 요도염, 음경 피부염 등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 중 청결하지 않은 자위 도구 사용이 원인이었던 사례를 종종 목격했습니다. 이럴 때는 정확한 진단과 치료뿐 아니라 생활 습관의 조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남성 기능을 회복하는 일상 속 방법들.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은 충분한 산소 공급이 있어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성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남성은 신체 순환이 원활하지 않거나 혈중 산소 포화도가 낮을 경우 발기 기능이 저하되거나 회복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특히 수면 중 호흡장애, 수면, 무호흡증과 같은 문제가 있는 경우 산소 부족은 더욱 심화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성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반드시 수면 검사 등 정확한 진단을 통해 원인을 확인하고 치료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1. 골반적은 운동 작지만 강한 변화.
남성의 골반적 근육은 전립선과 성기능을 지지하는 핵심 근육군입니다. 이 부위를 강화하면 사정 조절 능력 향상, 발기 유지 시간 증가, 전립선 기능 순환 개선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항문 조이기 운동 케겔 운동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편안한 자세에서 항문을 10초간 수축했다가 풀어주는 동작을 하루 수십 회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수주 내 변화를 체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 해산물 섭취 아연과 핵산의 공급. 남성 기능과 깊은 관련이 있는 영양소 중 하나가 아연과 핵산입니다. 이들은 정자 생성, 호르몬 대사, 세포 회복에 필수적인 물질들입니다. 따라서 점심 식사나 간단한 반찬으로 굴, 해삼, 미역, 다시마 등 해산물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백질도 풍부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신체 활력에도 도움이 됩니다. 3. 통기성 좋은 속옷과 의복. 남성 생식기는 고온에 취약합니다. 지속적으로 고온 환경에 노출되면 정자 생성 능력 저하뿐 아니라 성적 자극에 대한 민감도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속옷은 통기성이 좋은 면 소재, 바지는 너무 조이지 않는 여유 있는 핏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앉아 있는 직업이라면 속옷의 재질과 통풍 환경은 더욱 신경 써야 할 요소입니다. 4. 햇볕 쬐기 비타민 D와 테스토스테론. 햇빛을 통해 합성되는 비타민 D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분비와 관련이 깊습니다. 햇볕을 적절히 쬐면 체내 비타민 D 수치가 높아지고 이는 곧 성욕 증가, 에너지 회복, 호르몬 균형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루 15에서 30분 정도의 햇볕 산책. 특히 오전 시간대의 자연광 노출은 신체 리듬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5. 걷기, 발끝, 서기 순환을 위한 근육 자극. 성기능과 관련된 신경과 근육은 하체 움직임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30분 정도 걷는 습관은 골반적은 자극하지 혈액순환 개선, 전신 활력 증진, 으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성생활 만족도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끝 서기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강하게 수축시켜 정맥혈의 귀환을 촉진하고 성기에 전달되는 혈류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해줍니다. 이런 간단한 운동은 소변 참을 때 해보는 것도 좋은 훈련이 됩니다. 6. 케겔 운동의 전립선 효과. 앞서 말씀드린 항문 조이기 운동은 전립선 자체에도 마사지 효과와 혈류 개선 효과를 가져옵니다. 전립선의 우려를 해소하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배뇨 조절, 요실금 예방, 치질 방지 등 전반적인 골반 건강 유지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하루 5에서 10분씩 꾸준히 시행하면 성기능 향상과 전립선 건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생활 속 습관이 성기능에 미치는 추가 요인들. 1. 해산물 섭취의 중요성. 남성의 생식 기능은 핵산, 아연, 요오드 같은 미량 원소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이들 성분이 부족할 경우 성욕 저하, 정자 질 저하, 전반적인 기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굴, 해삼, 해조류, 조개류 등은 양질의 단백질, 아미노산, 핵산과 아연 등의 미네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호르몬 조절과 면역 기능 회복, 생식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을 줍니다. 2. 수면 환경 체온 관리. 남성 생식기관은 고온 환경에 민감합니다. 수면 중 체온이 과도하게 올라가면 정자 생성 환경이 악화되고 기능 회복이 더뎌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잠옷이나 속옷 없이 자는 것이 국소 부위의 열기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단, 실내 온도나 위생 상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자신의 체질에 맞는 수면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심리적으로도 구속감 없는 상태는 성적 긴장 완화와 자신감 회복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3.
경혈 마사지와 침치료 주의점과 가능성. 전통의학에서는 삼음교, 조회, 지음 등의 혈자리가 비뇨기계 및 성기능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절한 부위에 대해 지압이나 침치료를 실시하면 기혈 순환 개선, 음경 통증 완화, 사정 조절 및 기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에서 자격 있는 전문가에게 시술을 받아야 하며 무분별한 자가 시도는 부작용이나 염증, 오히려 악화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4. 야외 활동과 햇볕 노출. 규칙적인 야외 활동과 일광 노출은 테스토스테론 분비 촉진, 성욕 향상, 정자 활동성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하루 15분 정도의 햇빛 쬐기만으로도 비타민 D가 충분히 합성되어 남성 호르몬 균형에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남성의 생식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내용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전립선 기능, 호르몬 균형, 심혈관 건강, 배뇨 조절, 그리고 일상 습관의 미묘한 차이 하나하나가 삶의 질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이번 이야기를 통해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은 단순히 병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조화롭고 균형 있게 유지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스스로의 몸을 이해하고 작은 변화를 실천하며 필요할 땐 주저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이 들어도 활기찬 삶을 이어가는 방법입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몸의 작은 신호들을 얼마나 자주 놓치고 있었을까요? 오늘 들려드린 전립선과 성건강에 관한 이야기들 속엔 단순한 의학 정보 그 이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건 나이 들어간다는 건 몸을 잘 돌보는 법을 배워간다는 것이라는 사실. 수치심도 두려움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내 몸과 마주할 용기를 가지는 것. 이제는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부드럽게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기로 해요. 당신의 하루가 그리고 내일이 더 편안하고 건강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잠시라도 마음이 움직였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짧은 이야기가 바쁜 일상 속 당신에게 따뜻한 위로, 작은 용기 혹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면 저희에게는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입니다. 당신의 좋아요, 댓글, 구독은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남성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따뜻한 다리가 되어줍니다. 당신의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오늘이 평안하고 내일이 조금 더 가벼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